지뢰 한 방 밟지 않고 또 저는 넘어올 때 AK 소총에 30발을 장진을 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에 맞았다.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. 그때 또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. 곧 전쟁이 난다.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네,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남북관계 또 북한 정세와 한반도 주변 움직임까지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우리 안 이사장님,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안찬일입니다. 현재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과 세계탈북민 총연맹 총재를 맡고 있고 뭔가 통일을 위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네, 뭐 북한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요. 탈북민 사회, 한국에 정착한 북한을 고향을 두신 분들, 그러니까 옛날 실향민 분들 말고 분단 이후에 넘어오신 분들이 지금 34,000명, 5,000명 이렇게 됩니다. 우리 웬만한 군, 한 개 군 단위 정도의 인구를 가진 그 탈북민 사회의 사실 대부다, 뭐 이렇게 불리시는 분입니다. 옛날 얘기부터 해보죠, 뭐. 박사님 그 탈북 과정이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. 지뢰와 고압 철조망을 뚫고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어요. 그럼 북한 군으로 복무하셨던 거죠? 예, 서부전선 이제 개성시 그 2군단에서 이제 DMZ 근무를 했습니다. 민정경찰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이제 민사경찰이라고 부릅니다. 그게 좀 출신 성분이 좋아야 가는데 어떻게 뭐 출신 성분에 걸리는 게 없어서 거기에 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MDL을 넘어서 오는데 유리한 이제 그 조건이 있었죠.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다가 다 잡힙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DMZ를 통해서 가끔 오지만 그 사람들은 10명, 100명 중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. 그렇죠. 실제로 그 DMZ를 넘지 못하고 북한군에게 체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지뢰를 밟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뢰라는 건 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? 지뢰라는 건 그 지휘관들만 또 지뢰 지도가 있습니다. 지뢰 매설 구역이 있어서 그 지휘관들은 알지만 밑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한 10여 년 가까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지뢰 한 방 밟지 않고 또 저는 넘어올 때 총을 AK 소총에 30발을 장진을 했습니다. 총을 들고 오셨어요? 네, 들고 와야지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내 전우들이 따라오더라도 그걸 쏴 죽여야 되는데 30발이면 충분히 한 20명은 제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총을 드는 목적은 지뢰를 밟을 경우는 이제 발목이 날아나고 죽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발목이 날아가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 조금 있다 죽는데 그때도 이제 자살을 해야만 그 북한군에 잡혀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총은 휴대해야 됩니다.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이었습니다. 최근에도 철원 지역의 중부전선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도 지뢰밭을 뭐 탐침봉을 해가지고 헤쳐나왔는데 그 병사도 결국은 7명의 추격조가 이렇게 따라왔던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정말 긴박한 상황이셨는데 저희가 사실 어렵게 안찬일 이사장님 귀순 당시에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.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. 그 당시에는 귀순 기자회견이라고 있었나 봅니다. 네, 그때는 이제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때여서 오면 무조건 기자회견, 국방회관에서 기자회견 하나 하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서울 시민 환영대회 이것이 완전히 그 풀코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그 고맙게 해준 거죠. 넘은 사람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인제군보다 한 2,000명이 더 많은 지금 34,000명이 오지 않았습니까? 지금은 많이 오니까 뭐 환영대회든 기자회견이든 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서울 시민 환영대회를 해줬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, 아마.
그 넘어오신 시점이 사실 뭐 어제 얘기처럼 말씀하시지만 아주 젊은 청년 군인이실 때잖아요. 예. 넘어오시자마자 그러니까 79년 9월 7월에 넘어오셨는데 여름에 10월 달 석 달 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살 건 이 11.6 사건이 터졌잖아요. 그렇죠. 조사 중일 때 그거 소식 들으시고 예. 아찔하셨겠어요. 그러니까 그 순간을 어디서 맞았냐? 박 대통령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. 요걸 이제 그때는 아까 이제 서울 시민 환영대 말씀드렸는데 또 각 도를 돌면서 또 환영대회를 또 해줬습니다. 이게 정말 뭐 감격적인 얘기고 고마운 일인데 갑자기 그 같이 갔던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에 부르더니 우리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.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에 맞았다. 이러는 겁니다. 그러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만 사실 믿고 이 남조선이 박정희 대통령이 강한 통치자니까 뭐 발전했다 뭐 이런 걸 이제 대충 듣고 와서 진짜 와 보니까 발전했죠. 김일성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양반이 총에 맞아 돌아갔다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. 이거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가슴 철렁했던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. 북한 내려와가지고 적화되고 이러면 나는 완전히 그냥 그걸 죽는 거다 뭐 이런 막 불안감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. 우리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왜 넘어오신 거예요? 그래도 괜찮게 사셨고 북한군 거기도 뭐 쫄병 아니셨잖아요. 그때 근무할 때. 그러면 군대 생활도 살만했을 텐데 왜 넘어오셨어요? 그때는 이제 북한 경제가 무너지기 전이니까 군대에 대한 공급도 이제 좀 해주고 근데 이제 공급해 주는 게 이 북한 경제가 74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역전되고 그렇죠.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이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오는 걸 이제 다 떼먹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겨난 재밌는 얘기가 무력부에서는 무조건 떼먹고 뭐 군단에서는 군데 떼먹고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떼먹고 연대에서는 연속적으로 떼먹고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에서는 중간중간 떼먹고 소대에서는 소규모로 떼먹고 분대에서는 분담해서 떼먹고 개인은 개별적으로 뭐 떼먹는다. 얼마나 떼먹으면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공급을 좀 해주니까 그때까지 아닌 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넘어오기 전날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해 먹을 정도였으니까. 그래서 쌀을 잔뜩 몇 포대 갖다 담그죠. 그래서 밤에 이제 망질해서 그 떡을 해 먹는데 딱 쌀을 불거주면서 군인들한테 내일 아침은 7.27이야. 그땐 전승절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휴전협정 체결. 휴전협정 체결일도 거의 명절 군인들은 명절처럼 샜는데 내일 아침 또 해먹고 하니까 군인들을 딱 흥분시켜 놓고 북한을 이제 딱 떠난 겁니다. 말하자면 전기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. 이 고압선 3,300볼트. 어우 엄청 고압선이네. 이건 사람을 땡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가면 탁 쳐서 그냥 죽인단 말이죠.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 뭐 간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전기 철조망을 고압선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간첩이 뭐 넘어갈까봐 이 탈북하는 군인들 막기 위해서 그 이 철조망에 고압선을 놓고 또 그 밑에다가 또 지뢰를 그러니까 지뢰란 사실 이게 공격 지점에다 방어를 위해서 하는 지뢰인데 그 철조망 밑에다가 지뢰를 또 대인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. 이건 우리 남쪽에서도 잘 모르고 철조망 접근해가지고 뭐 끊으려고 끊으려고 하다가 그 밑에 밟아서 죽게 만들어 놓고 걔들은 자간 그게 다 말하자면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뭐 우리의 간첩이들은 남한에서 무슨 간첩이 들어갈 일이 그때 거의 없었죠. 근데 그 근무하시던 데가 그럼 개성 지역이면 사실 요충지잖아요. 남북이 딱 이렇게 마주하는. 그렇죠. 그때 남북 간에도 좀 심심찮게 뭐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서로 총격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좀 비일비재하던 때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충격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있던 그 지피가 지피를 걔들은 이제 지피라 부르지 않고 민경초소라고 부른다. 이 민경초소는 이제 우리 서부전선에 가면 우리 대통령들 윤석열 대통령,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가 승리 뭐 전망대가 있습니다. 그 대통령들이 오는 데니까 그 앞에 바로 제가 있던 지피가 이제 보이는데 그 지피가 무슨 지피냐면 북한이 남치명 땅굴을 판 그 고지입니다. 완전히 요충지죠. 그래서 이 땅굴이라는 게 70년 5차 당 대회 이후에 이제 각 군단에서
4개씩 팠단 말이죠. 근데 그 제가 있던 일당굴이 74년 11월 15일 날 최초로 발견된 겁니다. 근데 그 발견된 게 우리 대통령들이 가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밑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. 그건 뭐 거의 서울을 그냥 바로 기습으로 치고 내려오겠다는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거네요. 예, 그러니까 왜 서부 전선을 특히 많이 뚫려나면 이건 서울 공격하는 거고. 네. 지금 우리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이 뭐 땅굴이 뭐 무슨 뭐 청와대까지 왔다, 지하철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구라입니다. 땅굴은 이 DMZ 이 4km가 워낙 우리 국군이 방어선을 잘 쳐놨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걸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지하로 뚫고 그 DMZ 1차 방어선만 뚫고 나와서 거기다 입구를 내서 경보병 1개 여단이 저기 나가 있는 특수작전군, 네, 11군단 뭐 저 시베리아, 러시아 전선에 나가 있는 이런 부대를 하룻밤 사이에 거기 1개 여단을 뽑겠다. 그래서 이게 한 서너 개 여단만 들어오면은 서울이 위험한 겁니다. 게릴라전이나 이런 거. 그렇죠. 걔들은 순 게릴라전에 익숙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 땅굴을 그렇게 해서 그 구멍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증기가 가을이 맞아요.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이상했다. 막 거의 뭐 뿜 올라오는 거죠. 그랬더니 이제 국군과 미군이 거기 내려오니까 그 옆에 그 제가 있던 고지가 아닌 그 옆에 고지에서 고사기관총 14.5mm 그저 장성택이를 총살한 그 사신고사 우리 벌컨포와 같은 그걸 그냥 발사해서 거기서 국군 2명 아마 미군 1명이 즉사하고 그 뭐 그 전쟁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는 겁니다. 우리가 그래도 자제했길래 망정이지 그런 일도 있었던 걸 비롯해서 자주 이제 그 교전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. 그러네요. 그때 또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. 그건 또 이제 8.18. 그렇죠. 76년이죠. 그 이후에 그때도 제가 이제 하사 때인데 거기 근무하셨구나. 예, 땅굴 거기에 이제 땅굴이 발견되니까 이제 후방으로 뽑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점령하고 민경 초소로 활용했는데 그때도 뭐 막 오진우 총참모장이 내려오고 곧 전쟁이 난다.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68년 푸에블로 사건 때 그때 전쟁한다 그러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하니까 겁을 먹고 못했고 도끼 사건 76년 8.18 도끼 사건 때도 뭐 전쟁한다고 뭐 허풍 떨더니 김일성이가 결국 우리 유엔군 사령관한테 사죄하고 꼬리 내렸죠. 그렇죠. 사실 뭐 북한군이 미류나무 가지 치기를 하던 관측에 좀 방해가 되니까 그 미군 병사들을 도끼로 그야말로 거기 나무 자르던 그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살해를 한 2명의 미군이 숨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 역사적 현장에 그것도 북쪽에 계셨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은 가셨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안 박사님이 탈북민 가운데 1호 박사세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박사학위를 하신 고대에서 하셨죠. 예. 또 자부심이 남다르시겠어요 그 당시. 글쎄 그때는 뭐 1호 박사가 될지 뭐 8호 박사가 될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 돌아갔으면 또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. 돌아가고 이게 뭐 이러다 세상이 되게 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남는 거다. 또 대한민국에서는 배워야 된다. 이런 이제 충동에 의해서 사실 저는 넘어오기 전에도 이게 공부가 하기 싫어서 넘어왔거든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민경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신 성분이 좋은 놈들이 오니까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니 뭐니 이런 좋은 대학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도 한 10여 년 근무하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은 가라. 뭐 이렇게 사단 정치부에서 말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군에 입대한 게 대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한 6개월 다니고 아버지도 몰래 다른 학교로 옮겨서 북한에 그때 제가 있을 그 군대 나올 때는 대학교만 가면 군대를 무조건 안 갔습니다. 그런데 안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태반이 군대 안 가는 걸 싫어합니다. 왜냐면 그때만 해도 군에 가면 무조건 당원이 돼서 당원 되고 사람 구실 군대 갔다 와야 한다 이런 게 그렇죠. 있었겠네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남이나 북이나 이게 군대를 갔다 와야 좀 사람이 좀 달라지더만요. 그래서
북한에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. 남자는 가죽 혁띠를 매봐야 된다. 아, 군대들 군관들 뭐 이거 매는 거 그거 예, 그 매는군요. 가죽 혁띠를 매봐야 된다는 게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데.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각개반도라 그랬잖아요. 뭐 우선. 지금도 각개반도라 그럽니다. 북한에서는 그러죠. 그걸 매야 봐야 이제 뭐가 된다. 네, 군대 갔다 와야 처녀들이 결혼을 할래도 제대군인이냐, 당원이냐. 무슨 제대군인이라면은 이 말하자면 그 신체적으로 신체 검사에서 합격되는 거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북한에서는 군대를 못 가니까 대학 가는 자, 신체 검사 불합격자, 뭐 예술단, 체육단에 가는 사람은 그때는 군대 무조건 안 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저는 왔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군대 왔는데 제대하는데 또 대학 가라는 겁니다. 근데 이 방학 때가 되면 저희 선배들이 저희 부대를 찾아오는 겁니다. 근데 왜 찾아오냐면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겁니다. 배가 고파서요? 대학교 기숙사 생활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하면서 와서 쌀밥, 우리 민경 부대는 이제 쌀밥을 주니까 이렇게 공기다 담아주는데 한 두세 공기를 먹어 치우더라고요. 근데 꼬라지가 이게 민간인 그 김성종합대학, 북한은 다 대학이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? 교복을 입고 왔는데 이 교복과 또 모자에 모표도 달고 그랬는데 우리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. 노동자보다도 못한. 그래서 내가 제대하면서 저런 꼬라지가 되느니 난 이 북한에서 못 살겠다.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대한민국인 겁니다. 잘한 거지. 근데 또 고려대학 가게 된 것도 참 이거 뭐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? 고려대학으로. 그때는 뭐 그죠.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를 잘해줘서 좋은 직장을 줬는데 현대건설에 입학을 시켜줬습니다. 입사를. 그래서 광화문에 지금 그 해상 빌딩인가 그게 이제 개동사옥은 그때 안 지었고 거기를 했는데 딱히 신변 보호관 2명하고 입사를 했는데 또 사장실로 가는 겁니다. 뭐 보통 입사했는데 뭐 사장을 어떻게 얼굴을 내도 못 보는데 사장실로 딱 들어갔더니 곤청색 양복을 입었는데 이건 뭐 30대 총각으로 보이는 겁니다. 그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? 근데 저 사람-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. 사장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. 그때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몰랐고. 그렇죠. 맞아. 그때 재밌는 얘기가 우리가 뭐 주택이라도 하나 줘야 되나 이러는 겁니다. 집. 현대 아파트.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그때 한창 질 때. 근데 옆에 갔던 사람이 지금도 만나는데 그때 그분이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데 이미 집은 받았거든요. 가만히 있었으면 집 하나 생기는 건데 집은 이미 정부에서 받았습니다. 지금도 농담이지만 그래서 저를 보고 또 뭐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뭐 성균관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아니 성균관 대학보다 우리 고려대학이 훨씬 좋아. 그래서 고려대학으로 바꿔 그러는 겁니다. 그때 정부에서는 뭐 약간의 그 체크를 했지만 자기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또 보내줬으니 얼마나 큰 국가적 배려입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지만. 그래서 고려대학 간 건 순전히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갔습니다. 야, 그 현대 아파트는 정말 아깝네요. 지금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처음 지었을 때 미달이었어요. 미달이고 남아 돌아가지고 막 현대 사원들한테 강제로 막 사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때 잡으셨어야 되는데. 근데 그 후에 내가 좀 아파트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걸 팔고 해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한번 샀었습니다. 근데 그걸 공짜로 생길 걸 또 돈 주고 샀는데 뭐 그때 몇 년 살고 이제 팔았지만 어쨌든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기자들이 물정 잘 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좀 허구일 수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기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기자단을 데리고 서울시 행정부시장인가 뭐 누가 데리고 갔대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여러분 기자분들 아파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간사 기자들이 고참 기자들이 이 자식들이 어디 기자들을 무시하고 이 모래벌판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이래가지고 저쪽 은평구 쪽에 진관동 거기 지금 기자촌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. 거기에다가 기자들을 지었습니다.